그녀는 한적하고 얼어붙은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다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나무들 사이에 어두운 형체가 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독일 셰퍼드가 나무에 묶여 있었고 눈에 덮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누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브레이크를 3개 밟고 차에서 뛰쳐나와 개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개를 풀어주려 했을 때 밧줄이 단단히 얼어붙어 피부에 파고들어 있는 것을 알았다. 개는 약했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다. 빨리 행동해야 했지만 그녀가 다음에 한 행동은 충격적이었고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김지연은 핸들을 꽉 잡았다. 추위로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히터를 최대로 틀었지만 차의 틈새로 스며드는 얼음 같은 바람에 몸이 떨렸다. 대시보드의 온도계는 4도를 가리켰다. 도로는 끝없이 이어졌고 폭풍의 무게로 휘어진 눈 덮인 나무들만 가끔 보였다. 그녀는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고 싶었다. 하지만 오른쪽 나무들 너머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눈 속에서 어두운 형체가 두드러졌다. 지연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차를 천천히 세우며 숨이 앞유리를 뿌옇게 만들었다. 헤드라이트가 형체를 비췄을 때 그녀의 배속이 뒤틀렸다.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무에 묶인 독일 셰퍼드였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몸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지연의 맥박이 치솟았다. 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뛰쳐나왔다. 얼어붙은 바람이 코트를 칼처럼 뚫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개에게 달려가며 부츠가 얼어붙은 땅을 밟아 소리를 냈다. 1초 1초가 중요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의 끔찍함이 가슴을 강타했다. 독일 셰퍼드는 움직이지 않았다. 털은 얼음으로 뻣뻣했고 갈비뼈가 엉킨 털 아래 드러났다. 목에 묶인 밧줄은 너무 단단하고 얼어붙어 올가미 같았다. 지연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개 옆에 무릎을 꿇고 눈 속에 앉았다. 이봐, 내 말 들려?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개의 옆구리를 부드럽게 눌렀다. 희미한 호흡, 아직 살아있었다. 지연은 날카롭게 숨을 내뱉으며 손을 떨었다.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했다. 그녀는 밧줄을 잡고 필사적으로 끌어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얼음이 단단히 고정시켰다. 누군가 개를 묶고 죽도록 내버려둔 것 같았다. 분노로 배속이 뒤틀렸다. 조금만 버텨. 그녀는 속삭였다. 숨이 차가운 공기에 보였다. 장갑을 벗으니 손가락이 얼어붙은 밧줄에 화끈거렸다. 매듭을 풀려 했지만 나무 껍질에 얼어붙어 단단했다. 가슴에 공황이 차올랐다. 개가 약하게 떨며 갈라진 입술로 희미한 소리를 냈다. 눈이 떠졌지만 생기가 없었다. 지연의 목이 조였다. 이렇게 죽게 둘 수 없었다. 주변을 필사적으로 살폈다. 밧줄을 자를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러다 개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거의 힘이 없었지만 고개를 1인치 정도 들고 그녀를 봤다. 공허하고 흐릿한 눈이 그녀와 마주쳤다. 처음으로 그녀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다. 얼어붙은 밧줄을 손톱으로 파헤치며 추위가 지연의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하지만 밧줄은 움직이지 않았다. 얼음으로 된 사슬 같았다. 독일 셰퍼드는 완전히 멈춘 듯했고 호흡은 얕고 약했다. 털은 서리로 뻣뻣했고 그녀의 손길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랑 같이 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추위뿐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 얼마나 오래 여기에 있었을까? 손가락은 얼어붙은 밧줄에 타들어갔지만 매듭을 풀려 멈추지 않았다. 얼음에 묻힌 매듭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했다. 주변을 둘러봤다. 눈 덮인 나뭇가지, 얼음 덩어리, 쓸만한 건 없었다. 그러다 차 열쇠가 눈에 띄었다. 별거 아니었지만 가진 전부였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얼어붙은 매듭의 금속을 찔렀다. 비틀고 긁고 풀리게 하려 애썼다. 셰퍼드가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고개를 간신히 들었지만 힘이 없었다. 지연의 심장이 조였다. 지금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그녀를 때렸다. 열쇠를 더 세게 비틀며 얼음의 손마디가 까졌다. 마침내 얼음이 부서지며 밧줄을 다시 당길 여지가 생겼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눈물로 눈가가 뜨거워지며 답답한 숨을 내쉬었다. 제발, 포기하지 않았다. 있는 힘껏 밧줄을 당겼다. 손바닥이 밧줄에 쓸려 화끈거렸지만 팔을 떨며 계속했다. 갑자기 탁, 매듭이 풀렸다. 밧줄이 개 목에서 풀리며 족쇄가 부서지듯 떨어졌다. 지연은 반응할 틈도 없이 셰퍼드가 눈 속으로 쓰러지는 것을 봤다. 심장이 멈춘 듯했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몸은 축 늘어졌고 호흡은 거의 없었다. 안 돼.
안 돼. 버텨. 그녀는 코트를 버서게의 연약한 몸을 감쌌다. 털은 차가웠고 생명이 간신히 붙어 있었다. 가슴에 손을 대니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살아 있었지만 간신히. 지연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풀어줬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다. 지금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터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몸을 숙여 셰퍼드를 팔로 안아들었다. 덩치에 비해 너무 가벼웠다. 그녀가 몸으로 따뜻함을 나누려 하자 개가 약한 소리를 냈다. 내가 잡았어. 그녀는 속삭였다. 놓지 않을게. 얼어붙은 바람이 피부를 찔렀지만 그녀는 차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너무 늦었는지 개가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절대 버리고 가지 않을 거였다. 얼어붙은 바람이 피부를 물어뜯었지만 지연은 축 늘어진 셰퍼드를 가슴에 안고 차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몸이 너무 가볍고 너무 고요했다. 얼어붙은 털에 쌓인 뼈다귀 자루 같았다. 호흡이 너무 약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버텨, 친구.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차 문을 열고 조심스레 조수석에 개를 눕혔다. 찬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들며 한순간 개가 마지막으로 떤 뒤 멈춘 듯했다. 숨이 멎었다. 안 돼, 안 돼. 손을 떨며 가슴에 손을 댔다. 잠시 멈춤. 그러다 희미한 호흡. 아직 살아있었지만 잃어가고 있었다. 지연은 운전석에 뛰어올라 히터를 최대로 틀고 마비된 손으로 핸들을 잡았다. 엑셀을 밟았다. 타이어가 얼어붙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매 초가 중요했다.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은 20분 거리였다. 20분이 없었다. 지연의 눈이 옆에 셰퍼드에게 향했다. 눈은 반쯤 열렸지만 초점이 없었다. 호흡은 거의 없었다. 지금 뭔가를 해야 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따뜻하게 해야 했다. 조수석의 두꺼운 겨울 코트를 더 단단히 끌어당겨 개를 감쌌다. 히터 바람을 개 쪽으로 돌렸지만 부족했다. 몸은 여전히 얼음 같았다. 손을 떨며 목 옆을 눌렀다. 맥박이 거의 없었다. 공포가 가슴을 조였다. 개가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러다 필사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얼어붙은 갈비뼈를 눌렀다. 차가운 피부에 숨이 멎었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한 손은 핸들에, 다른 손은 가슴에 두고 몸을 살짝 기울였다. 버텨, 친구. 그녀는 속삭였다. 차는 어두운 도로를 달렸다. 헤드라이트가 얼어붙은 안개를 뚫었다. 시간이 흘렀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연은 입술을 세게 물어 피맛이 났다. 그러다 약하고 쉰 소리가 들렸다. 눈이 커졌다. 내려다보니 셰퍼드의 코가 살짝 움직였다. 갈라진 목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 지연의 숨이 멎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녀는 목이 메어 소리쳤다. 다시 옆구리에 손을 댔다.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싸우고 있었다. 지연은 그를 잃게 두지 않을 터였다. 엑셀을 밟으며 차는 동물병원을 향해 얼어붙은 도로를 질주했다. 속도 제한을 다 어겨도 상관없었다. 이 개를 죽게 두지 않을 거였다. 지연의 차가 동물병원 앞에서 급정거하며 타이어가 얼어붙은 도로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형광색 응급 간판이 어두운 밤에 깜빡이며 입구에 차가운 빛을 들이웠다. 차를 주차도 하기 전에 문을 열고 조수석으로 달려갔다. 셰퍼드는 움직이지 않았다. 위장이 철렁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외치며 축 늘어진 개를 가슴에 안았다. 추위가 노출된 피부를 물어뜯었지만 문으로 비틀거리며 갔다. 다리는 마비되고 숨은 짧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병원 문이 벌컥 열리며 스크럽과 겨울 코트를 입은 여성이 뛰쳐나왔다. 안으로 데려와요. 그녀는 개의 연약한 몸을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명령했다. 지연은 병원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자신이 얼마나 추웠는지 이제야 알았지만 위험에 처한 건 그녀가 아니었다. 수의 테크니션이 치료 테이블로 안내했고 다른 직원이 이미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연은 셰퍼드를 조심스레 눕혔다. 개는 반응이 없었다. 테이블 옆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며 수의 테크니션이 개의 연약한 가슴에 청진기를 댔다. 여성의 얼굴이 굳었다. 호흡이 얕고 너무 느렸다. 몸은 추위로 뻣뻣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무에 묶여 있었어요. 제가 얼어붙은 채로 찾았어요. 밧줄이 너무 조여서.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말을 멈췄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수의 테크니션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암울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최수진 선생님 불러. 지연의 가슴이 조였다. 흰 가운을 입은 키 큰 여성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갈색 머리를 대충 묶은 최수진 수의사. 병원 책임자였다.
체온이 어때? 최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간호사가 화면을 확인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요. 지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최수진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즉시 체온을 올려야 해. 정맥 주사, 온열 패드, 산소 준비해. 지연은 맥박이 뛰며 뒤로 물러섰다. 팀이 행동에 나섰다. 따뜻한 담요가 셰퍼드의 연약한 몸을 감쌌고 다리에 카테터가 삽입되며 산소 마스크가 주둥이에 부드럽게 씌워졌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살아야 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최수진이 심박을 확인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맥박이 약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지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살아날 수 있나요? 최수진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직 모르죠. 지연의 가슴이 아프게 조였다. 하지만 수의사는 개의 연약한 몸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싸우고 있어요. 지연의 숨이 멎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했다. 그녀는 테이블 옆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셰퍼드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귀가 살짝 움직였다. 지연은 희미한 불빛의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손을 너무 세게 맞잡아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몇 초가 견딜 수 없이 길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는 개에게 달렸다. 치료실 문 너머 셰퍼드는 온열 담요에 쌓여있고 정맥 주사로 따뜻한 수액이 들어가고 있었다. 코트와 장갑이 눈에 젖어 축축한 것도 손가락이 추위에 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살아날지 그게 전부였다. 문이 삐걱 열리자 지연은 벌떡 일어섰다. 최수진이 나왔다. 흰 가운이 살짝 구겨졌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지연의 숨이 멎었다. 그가 아직 살아있어요. 지연의 무릎이 풀릴 뻔했다. 아주 약하지만 바이탈이 약간 안정됐어요. 체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신호예요. 최수진이 말을 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볼 수 있을까요? 최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위식이 없지만 곁에 누군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지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의사를 따라 치료실로 들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셰퍼드는 패드 테이블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연약한 몸은 담요에 단단히 쌓여 있고 주둥이에 작은 산소 마스크가 놓여 있었다. 모니터의 부드러운 삐삐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지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너무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옆에 섰다. 이봐, 친구. 그녀는 속삭였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걔는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이 조이며 목에 덩어리가 생겼다. 너무 늦은 걸까? 하지만 그때 작은 움직임, 귀가 떨렸다. 지연은 멈췄다. 그러다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부드럽게 숨을 들이켰다. 담요 옆에서 손가락이 구부러졌다. 그래, 이제 괜찮아. 호흡은 여전히 약했지만 싸우고 있었다. 최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몸이 쇼크 상태고 심하게 영양실조예요. 내부 손상을 확인하려고 검사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지연은 감정으로 목이 조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셰퍼드의 연약한 몸을 보았다. 누군가 그에게 이런 짓을 했다. 얼어붙은 추위에 묶어 무력하게 내버려뒀다.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엉킨 털을 스쳤다.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야 했다. 최수진이 다시 말했다. 마이크로칩을 확인했어요. 지연의 고개가 획 들렸다. 수의사가 망설였다. 칩이 있어요. 지연의 숨이 멎었다. 최수진이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주인은 이 동네 사람이에요. 지연의 위장이 철렁했다. 이 마을 누군가가 이런 짓을 했다. 이제 그녀는 누군지 알아낼 터였다. 지연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마이크로칩. 이게는 버려진 유기견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소유였다. 누군가 죽도록 내버려뒀다. 손이 주먹으로 변했다. 누구 소유인가요? 최수진은 담요에 쌓인 위식 없는 셰퍼드를 보며 망설였다. 법적으로 먼저 신고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줄 수 없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어요. 등록된 주인은 이 마을 사람이에요. 지연은 피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침을 꿀꺽 삼켰다. 실종 신고를 했나요? 최수진이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지연의 숨이 멎었다. 신고도, 실종 포스터도 없었다. 주인은 그를 다시 찾을 생각이 없었다. 이름이 있나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최수진의 입술이 얇게 다물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이름을 들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이름을 알았다. 잠시 처리해야 했지만
깨달았을 때 강하게 다가왔다. 아니에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럴 리 없어요. 최수진의 표정이 암울했다. 2번 확인했어요. 지연의 위장이 뒤틀렸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업가,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계를 죽도록 내버려뒀다. 떨리는 손으로 담요 아래 거의 움직이지 않는 셰퍼드를 보았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목의 덩어리를 삼키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최수진이 팔짱을 꼈다.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등록된 주인에게 연락해야 해요.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한다고요? 최수진이 망설였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가 걔를 찾으러 오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상황으로 보면 그가 다시 데려갈 것 같진 않아요.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본능적으로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다. 더 나쁜 일이 있었다. 셰퍼드를 다시 보았다. 호흡은 느렸고 몸은 약했다. 그 순간 그녀는 절대 그를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얼어붙은 추위에 나무에 묶어버린 사람에게, 그를 죽도록 내버려둔 사람에게 절대 안 된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이계를 입양하고 싶어요. 최수진이 놀라 눈을 깜빡였다. 지연 씨, 이계는 상태가 심각해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최수진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전화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녀는 말했다. 주인이 데려가지 않으면 당신 개예요. 지연은 맥박이 쿵쾅거렸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찾으러 오지 않을 터였다.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다. 지연은 병원 안작은 사무실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 최수진이 전화번호를 눌렀다. 방은 치료실에서 나는 심박 모니터의 부드러운 삐삐 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문 너머 그녀의 개, 이제 모든 면에서 그녀의 개였다. 는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생명을 끝내려 했던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다. 최수진이 전화를 귀에 댔다. 지연은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1번, 2번, 그리고 목소리. 네? 퉁명스럽고 성급한 톤이었다. 최수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안녕. 여기는 서초동물병원의 최수진 수의사입니다. 당신 이름으로 등록된 개가 있습니다. 남자가 즉시 말을 끊었다. 무슨 개? 지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최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독일 셰퍼드예요. 얼어붙은 날씨에 나무에 묶인 채 발견됐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당신 이름으로 칩이 등록돼 있어요. 침묵. 지연은 숨을 참았다. 그러다 남자가 웃었다. 짧고 쓰디쓴 웃음. 아, 그 잡종. 그가 비웃었다. 며칠 전에 버렸어요. 지연의 턱이 아플 정도로 굳었다. 버렸다? 최수진이 위험할 정도로 차분하게 되풀이했다. 그래요. 남자는 아무렇게나 말을 이었다. 쓸모없었어요. 약해 빠졌지. 그런 게는 필요 없어요. 그는 말을 멈췄다. 한숨을 쉬었다. 뭐든 마음대로 해요. 상관없어요. 지연은 속이 메스꺼웠다. 자제력이 신라같이 남아있었다. 최수진은 프로답게 말했다. 그럼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가요? 알게 뭐예요. 남자가 중얼거렸다.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지연은 더 참을 수 없었다. 최수진의 손에서 전화를 낚아챘다. 당신이 나무에 묶어 죽게 버렸잖아요.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코웃음을 쳤다. 아가씨, 그냥 개야. 지연의 손이 떨렸다. 최수진이 그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부드럽게 전화를 다시 가져갔다. 우리가 돌볼게요. 그녀는 단호히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났다. 지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거칠게 숨을 쉬었다. 최수진이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났어요. 지연은 가슴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이제 제 개인가요? 그녀는 목소리가 여전히 거칠게 물었다.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다. 당신 개예요. 지연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때 치료실에서 소리가 났다. 부드러운 낑낑 소리. 지연의 고개가 문 쪽으로 획 돌아갔다. 망설이지 않고 치료실로 달려갔다. 셰퍼드는 담요에 쌓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이 열려 있었다. 정말로 열려 있었다. 흐릿하거나 생기 없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지연의 목이 조였다.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머리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는 움찔하지 않았다. 대신 약한 꼬리가 테이블에 툭 쳤다. 지연은 부드럽고 갈라진 웃음을 터뜨리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안전해, 친구. 그녀는 속삭였다. 이번엔 그가 그녀를 믿었다.
강복이는 죽도록 내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김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가 겪은 모든 일을 지나 그는 새 삶의 기회를 얻었다. 강복이의 여정에서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력, 희망,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요.